네, 16번 풀어보겠습니다. 카이 제곱 통계량 구해보래. 그쵸? 근데 식을 이렇게 다 적어줬죠. 그럼 보고서 꼴이 안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해? 다 더할 건데 하나는 어떻게 생겼어? 5, 2, 2로 생겼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외워줘야죠. 위에는 5 빼기 2의 제곱이고 그거를 기대도수 2로 나눠줘야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각 셀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온 28, 22, 19, 31 얘네는 뭐야? 관측된 값이니까 5죠, 얘네들이. 그렇죠. observed data 해갖고 얘네들이 관측 도수라고. 그러고 나서 기대 도수를 보면은 100명에 대해서 비율이 모두 같다라며. 그렇죠. 4개 혈액형에 대해서 비율이 모두 같은지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기대 도수는 다 몇이야? 25로 똑같겠죠. 그래서 5는 각각 28, 22, 19, 31이고 이 기대 도수는 25다. 그래서 요꼴로 생긴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1번 봐봐. 그쵸? 여기가 5, 여기가 2, 여기가 2고 5 빼기 2 한 거 제곱하고 있고. 그쵸? 잘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2번은 왜 안 돼? 여기를 2로 나눠야 되는데 28은 뭐야? 옵절부드라고 5라고 관측도수라고. 그쵸? 여기를 5로 나눴으니까 안 된다. 3번은 뭐야? 여기 밑에가 2인 거, 25인 건 좋은데 25를 또 제곱하고 있잖아. 그쵸? 밑에는 그냥 2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냥 관측 도수만 들어가는, 아니 기대 도수만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그 기대 도수를 제곱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4번도 28이 들어갔으니까 5가 들어갔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요 꼴이 맞는 거 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 구하는 식 반드시 잘 외우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외우고만 있으면은 이 중에서 맞는 꼴만 찾는 거니까 이거 진짜 계산해 보라는 건 아니잖아. 꼴이 맞는 것만 찾는 거니까 쉬운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도 문제 읽으면은 9명에 대해서 3명씩 3가지로 나눈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분산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요 앞에는 읽을 필요 없어. 앞에는 당연히 뻔한 내용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봐주면 돼. 아, 전체 N은 9고 그룹 수. 그렇죠. 그룹 수 중요하죠. 분산 분석에서. 이거는 3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분산 분석표 채워서 가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검정 결과도 찾으라는데 P값 알려줬구나. 그렇죠. 그럼 뭐가 더 찾기가 쉬워? 검정 결과 바로 찾을 수 있죠. P값 보고서. 그쵸. P값이 0.037인데 지금 유의 수준 보통 당연히 일반적으로 5%에서 하라니까 오케이. 0.05랑 비교했는데 0.037이 0.05보다 뭐해? 작잖아. P값이 작으면 뭐야? 기각이죠. 그러니까 기문값을 뭐야? 기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1번과 3번은 정답이 안 되는구나. 이러고 나서 이제 가를 구해보면 되는 거죠. 분산분석표 채워서. 자, 그래서 문제의 분산분석표 일단 제곱합 알려줬어. 24, 12, 36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뭘 써야 돼? 자유도 적어줘야죠. 자유도. 총 그룹수 3이니까 조례 안에, 그쵸? 처리의 자유도 몇이야? 2가 되죠. 그 다음에 총 9명에 대해서 조사했으니까 총 자유도는 몇이 돼? 8이 되는 거죠. 오차 자유도 6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구해야 돼? 평균 제곱 구해야죠. 나눠서. 그럼 12 나누면은 2. 그러고 나서 이제 구해야 될 요 F값. 그쵸? F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Fb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게 가인데 가는 어떻게 구해? MSR을 MS2로 나눠서 요 값으로 구하게 되죠. 그래서 가는 몇이야? 6이 되는 거죠. 2분의 12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분산 분석표 채우기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쉽게 할 수가 있고 특히나 검정 결과는 이렇게 문제에서 P값 주면은 바로 보고 찾을 수 있다고. 그렇죠. 일단 이거부터 일단 찾아 놓으시라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요 문제 어떤 문제? 쉬운 문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8번 문제는 짧습니다. Z가 표준 전기분포야. 근데 걔를 제곱한 놈이 X야. 그럼 이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값과 평균이 같은데 대칭이냐, 같은데 비대칭이냐, 중앙값이 크게 비대칭이냐, 중앙값이 작게 비대칭이냐를 알아보라죠. 그러면 X는 Z제곱인데 이 X가 뭐지? 라는 거를 파악해내야죠. 그래서 여기 확률 분포 부분을 열심히 잘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걸 보자마자 바로 X가 뭔지 알 수가 있죠. X가 무슨 분포인지 알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확률 분포에서 분포의 변환 부분을, 그쵸, 분포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서 수학이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밀어놨어. 안 했어. 그럼 바로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자,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제곱했어. 그럼 걔는 뭐야? 카이 제곱 분포가 되죠. 그렇죠. 카이 제곱 분포 이렇게 생겼잖아. 생긴 것도 제곱이 들어가게 생겼잖아. 왜? 표준 정기 분포를 제곱했기 때문에. 걔를 한 개만 있어. 표준 정기 분포를 한 개만 더 있어. 그럼 자유도가 1인 거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여러 개 더했어. 그쵸? 이 더한 개수만큼이 Z1부터 해갖고 Zn까지 더했어. 그럼 얘는 뭐야?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 거죠. 한 개만 했을 때는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확률 분포를 열심히 공부해 주신 분들이라면 찾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려면 카이제곱 분포의 특징을 알아야죠. 카이제곱 분포는 뭐야? 왼치분이라고.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라고. 그렇죠? 요렇게 생겼을 때 카이제곱 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를 제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제곱 분포는 왼치분, 플러스만 나오는 왼치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거야. 왼쪽에 있는 값들이 많이 나오는 분포라고. 왜냐하면 표준 정규분포도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 근처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럼 제곱했으면은 0 근처 값들을 제곱한 경우가 많이 나와 주겠죠. 그러고 나서 극단적인 값들은 별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가 된다. 카이제곱 분포는. 자, 그럼 왼치분의 특징은 뭐야? 평, 중, 빈 요렇게 있을 때 왼치분은 뭐야? 요렇게 부등호가 성립하죠. 평균이 중앙값보다 더 크다고. 중앙값이 여기가 최빈값이고 중앙값이 더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극단적인 값들의 영향을 받는 평균이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야? 중앙값이 평균보다 어떤 거야? 작은 경우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것 같아. 내가 확률 분포 부분 제대로 공부 안 했어.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예 풀 수 없는 문제고, 내가 확률 분포 부분 공부했어. 그래도 분포를 변환하고 카이제곱 분포의 특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요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카이제곱 분포가 자유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파란색은 자유도가 1일 때입니다. 자유도가 1일 때는 요렇게 생겼어. 그냥 작을수록 값이 더 많이 나와 버리는 분포입니다. 그렇죠? 얘도 어떻게 보면은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작은 값이 더 나올 확률이 높은 애고, 이번에 자유도가 5인 경우에는 좀 왼치분처럼 생겼죠. 그렇죠? 요렇게 생겼고, 이제 빨간색은 자유도가 20인데 자유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점점 좌우대칭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좀 좌우대칭 같죠? 그러더라도 여전히 작은 값들이 더 나올 확률이 높긴 높다. 왼치분이긴 왼치분이다. 대신에 자유도가 커질수록 점점 뭐에? 좌우대칭이 되려고 한다. 이게 카이제곱 분포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의 중앙값 몇이냐 하고 컴퓨터한테 계산을 맡겨봤더니 0.455가 나왔습니다.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의 평균은 몇이야? 카이제곱 분포의 평균은 그냥 자유도죠. 그렇죠? 그냥 자유도 n이라고.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의 평균은 그냥 n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의 평균은 몇이야?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커? 평균이 더 크다라는 거를 진짜 컴퓨터로 계산해 봐서도 물론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뭐야? 카이제곱 분포는 뭐다?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의 그래프를 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도 한번 이 김에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9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은 뭘 구하는지부터 일단 살펴보시면 됩니다. 모평균의 차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구나. 그럼 뭐야? 모평균의 차를 추정해보라는 문제죠. 자, 그러고 나서는 보기를 봐줘. 보기를 보니까 1, 2번과 3, 4번은 뭐가 제일 달라? 자유도가 다르죠. 모평균의 차 추정할 거니까 T분포로 하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자유도가 다르잖아. 왜 달라? 모평균의 차 추정할 때는 표본이 두 종류가 있다고. 독립표본이 있고 뭐가 있어? 대응표본이 있죠. 그 독립표본은 A그룹의 자료 개수 더하기 B그룹의 자료 개수 빼기 2, 얘가 자유도가 되는 거고, 대응표본은 뭐야? 뺀 차이들을 새로운 확률 변수 D다 생각해서 총 N명에 대해서 조사했으면 N-1이 자유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은 4명에 대해서 교육 이전이 뮤1, 교육 이유가 뮤2라 하는 거잖아. 그렇죠? 한 명에 대해서 2번 실험한 다음에 그 차에 대해서 지금 추정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무슨 표본이야? 대응 표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뭐가 돼? N-1이 돼야 되죠. 근데 4명이니까 자유도가 그럼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아니야? 3번과 4번은 정답이 아니구나. 1, 2번 중에 정답이 있구나까지 일단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찾고 나면 요 뒷부분이 다르잖아. 여기 표준 오차 부분이 다르죠. 자, 여기 표준 오차 부분은 두 모평균의 차의 추정에 대응 표본일 때 표준 오차는 어떻게 써? 요 뒤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얘를 루트 n으로 나누니까 얘를 표준 오차로 쓰게 된다. 근데 지금 n은 몇이야? 4라는 거 아니까 여기는 오케이 되는데 SD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 표에 보시면 차이 해갖고 써져 있는데 이 차이에 뭘 알아야 돼? 표본 분산을 알아야죠.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니까. 이 차이에 표준 편차든 분산이든 알아야 되는데 이 표에는 뭐야? 실제 값들만 나와 있잖아. 자료들만. 가나다라는 사람들의 점수만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친절한 문제는 여기 표 더해갖고 여기에 뭐해? 뭐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몇인지도 알려주는 문제도 있는데 요 11년 9급 19번 문제는 그런 게 안 적혀 있다고.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돼 진짜? SD를 구해봐야 되는 거죠. 이 값들을 갖고. 그래서 지금 차이로 나온 값들이 몇이냐면 2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가 있는데 얘네를 갖고 뭘 구하라고? 표본 분산을 일단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루트 씌워서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가 뭐 해주면은 대입해주면 여기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자료가 4개밖에 안 되니까 분산 뭐 빨리 구하려면은 구할 수 있죠. 어쨌든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시험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있으면 빨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시험 시간이 별로 없어. 근데 이 분산 구하는 거 진짜 원자료 갖고 분산 구하는 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뭐 찍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좀 있다고 치고 진짜 분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분산을 구하면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구해야죠. 평균은 둘이 더하면 3이고 빼면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4를 또 4로 나누니까 평균은 1이 됩니다. 그렇죠? 요 4개의 자료 갖고 평균 구하면 1이 된다고. 이게 바D가 되는 거죠.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해?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일단 편차 제곱들을 뭐 해야 돼? 다 더해줘야 되죠. 그럼 1과 각 자료들의 편차를 구하면은 얘는 1이고 2에서 1 빼니까 1에서 1 빼면은 0이고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은 마이너스 2고 2에서 1 빼면은 1이 되죠. 얘네들이 편차들이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해? 편차 제곱들을 구하면 얘네들을 다 제곱하면 1, 0, 4, 1이 되죠. 이것들을 이제 다 뭐하라고? 더해주라고.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주시라고. 다 더하면 몇이야? 2 더하기 4니까 6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구해야 돼? 표본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표본 분산은 뭘로 나눠야 돼? 얘를 n-1로 나눠야죠. 여기에 바로 대응 표본의 자유도가 나와주는 거죠. 아까 구했듯이 대응 표본의 자유도 지금 이 검정, 이 추정에, 그렇죠? 이 추정의 자유도 3이었으니까 3으로 나누면은 표본 분산값 몇이야? 2라는 거 구할 수 있죠. 그럼 거기다가 루트 씌운 놈, 루트 2가 뭐가 돼? 이 차이들의 표본 표준 편차가 된다고.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루트 4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요 추정할 때 여기 표준 오차에 들어갈 부분은 2분의 루트 2였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표준 편차를 알려주면 좋은데 알려주지 않았어. 그럼 그리고 원자료만 알려줬어. 그러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분산이랑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줘야 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대신에 요 평균 나눌 때 모 분산이었으면 n으로 나누는데 표본 분산이면 뭘로 나눠? n-1로 나눈다고. 그래서 여기 3으로 나눈다는 것만 잘 신경 써서 기억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은 드리긴 드리는데 조금 계산이 조금 귀찮기 때문에 마냥 그냥 보자마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해서 세모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이면 1, 2번까지만 일단 찾아놓고 와 원자료밖에 없는데 표준 편차 구해야 되네. 이거 이따 풀어야겠다 하고 넘긴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번 모평균에 대한 추정에서 95% 수준의 오차 한계가 1이 되려면 표본이 몇 개야 되냐? 대신에 모표준 편차도 알려줬죠. 그럼 바로 뭘 쓰면 돼? 표준 정규 분포를 쓰면 되죠. 자, 모평균의 추정에서 오차 한계 어떻게 구해? 오차 한계는 Z0.02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부분만큼이 오차 한계죠.
자, 그 Z0.025는 몇으로 해? 보통 일반적으로 1.96으로 하죠. 그쵸? 문제를 많이 풀면 여기까지도 외우게 된다고. 근데 단하고 몇으로 하래? 2로 하래잖아. 그래서 답을 쉽게 내기 위해서 얘를 2로 하랍니다. 다시 쓰면은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목표진표차 몇이라고? 5라고 이렇게 알려줬다고. 이 오차 한계가 몇이었으면 좋겠대?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 방정식 뭐 하면 돼? 우리가 이제 풀면 되죠. 루트 n 이쪽에다 곱하고 이쪽 계산하면 10이고 따라서 n은 제곱하면 몇이야? 100이 되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오차 한계씩만 내가 안 다음에 각 값들만 여기 문제에서 찾아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2011년 국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본 결과 그냥 보자마자 바로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17개, 조금 고민이 필요한 문제 2문제가 있고 분포에 대해서 잘 알면은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분포의 변환, 그죠? 거기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은 아예 못 풀 문제 한 문제 요렇게 있었다고. 근데 분포의 변환도 당연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풀면 안 되고, 확률 분포 부분 당연히 어렵습니다.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많이 나오니까. 이 통계학, 공무원 통계학 전체 시험 범위 중에서는 가장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게 자주자주 확률 분포 문제를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더 많이 봐서 고민하면 풀 수 있는 문제까지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0점 만점에 17개는 당연히 풀고, 그렇죠? 85점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이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맞춘다 치면은 95점부터 90점까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0문제 한번 시간 재고 한번 쭉 풀어봤는데 내가 지금 90점 이상 나오더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오신 거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나머지 기출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2개 정도 틀렸으면은. 근데 내가 봤는데 3개가 아니라 더 넘게 막 5개씩 틀렸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좀 개념이 약한 거니까 지금 틀린 문제들 내가 어느 개념이 어느 단원이 약해서 틀렸는가를 생각하시고 다시 그 부분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복습을 뭐 1시간, 2시간씩 하라는 게 아닙니다. 5분이라도 다시 개념 서든 아니면 제 뭐 단원별 풀이 교재든 아니면 제 단원별 풀이 강의든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뭐 쉬운 편의 그런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9급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